강 위에 안개가 낮게 깔린 어느 새벽, 한 여자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랐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같은 강에서 또 다른 여자가 같은 방식으로 생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두 죽음을 잇는 것은 한 남자의 이름, 그리고 카사네라는 원한의 목소리였다고 한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수백 년에 걸쳐 다듬어진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그 경계를 천천히 따라가 본다. 이바라키현 남부, 기누강이 조용히 굽이치는 들판 어딘가에 카사네의 늪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다. 지금은 평범한 시골 강변처럼 보이지만 에도 시대부터 이곳은 원령이 깃든 땅으로 알려져 왔다. 인근의 호조사라는 작은 절에는 지금도 카사네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그 이름이 실존 인물의 것인지 전설이 빚어낸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이 이야기의 뿌리는 17세기 초 에도 막부가 막 들어선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기누강 유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기록한 사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690년,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 출판된 한 문헌이 처음으로 이 사건을 글로 정리하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주장을 둘러싼 의문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에 자리한다. 전승이 전하는 카사네는 기누강 인근 마을에 살던 여인이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극히 단편적이며 대부분 훗날 이야기꾼들에 의해 살이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요에몬이라는 남자와 혼인하게 되었다. 카사네와 요에몬의 결혼이 어떤 것이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는 전승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야기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내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 파국이 정확히 언제,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기록은 결과만을 전할 뿐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전승에 따르면 카사네는 남편 요에몬에 의해 기누강에 던져져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녀의 시신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사실이 당시 마을에 제대로 알려졌는지조차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이후 그녀의 이름을 딴 늪이 그 자리에 오래도록 이름을 유지했으며 마을 사람들이 그곳을 꺼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억울한 죽음 하나가 흘러가는 물 위에 이름 하나를 새겨놓은 것이다. 카사네가 세상을 떠난 뒤 요에몬의 삶에서 기이한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는 다시 새로운 여자와 인연을 맺었지만 그 여자 역시 오래지 않아 세상을 등졌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연으로 넘길 수도 있었을 이 죽음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했다. 이미 한 번 강물에 몸을 던진 원혼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오르내렸다. 이야기는 한 번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는다. 전승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요에몬 주변에서 죽음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죽어간 것은 여성들이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반복을 단순한 불운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고 점차 카사네라는 이름이 두려움의 근원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원한이 죽음보다 오래 산다는 믿음이 이 이야기의 토대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1690년 문헌이 제시하는 주장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기이한 연쇄가 무려 60년에 걸쳐 이어졌다는 부분이다. 한 세대를 훌쩍 넘는 긴 세월 동안 원한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주장이다. 더욱이 그 60년 동안 지역 관청이나 사찰의 기록 어디에도 이 사건의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야기 전체에 짙은 의문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유텐이라는 승려가 등장한다. 유텐은 17세기 일본에 실제로 존재했던 정토종 계열의 고승으로 각지를 돌며 교화와 재령을 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이다. 카사네 이야기 안에서 유텐은 빙의 상태의 여성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원령의 정체를 파악했다고 전해진다. 그 대화의 내용이 후에 문헌으로 정리되면서 전설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갔다. 유텐이 원령과 나누었다는 대화의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다. 원령은 자신이 카사네임을 밝혔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데 대한 분노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텐은 오랜 설득과 기도 끝에 마침내 재령에 성공했다고 전해지며
이것이 수십 년에 걸친 기이한 연쇄의 끝이었다고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증인의 이름은 기록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호조사에는 지금도 유텐이 재령에 사용했다는 염주와 만다라가 보존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사찰 경내에는 카사네의 무덤이라 알려진 비석도 남아있다. 이 유물들이 400년 전 실제 사건의 흔적인지 아니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사후에 조성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유물의 존재가 이야기의 진실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이 전설이 특정 장소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1690년 문헌의 출판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는 에도 막부가 안정기에 접어들며 출판 문화가 활성화되던 시기였고 괴이담과 도덕적 교훈을 결합한 이야기들이 폭넓은 독자를 얻던 때였다. 이 문헌이 실제 사건의 기록을 충실히 담으려 했는지 아니면 특정 승려의 영험함을 알리거나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 의도를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야기의 진위를 가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독립적인 기록의 부재다. 60년에 걸친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에도 시대 지역 관청의 범죄 기록이나 사찰의 과거장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백이 사건이 없었다는 증거인지 아니면 시간과 전란 속에 사라진 기록의 빈자리인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다. 첫 번째 가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실제 사건에 뿌리를 둔다는 것이다. 에도 시대 농촌에서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채 묻힌 죽음이 적지 않았고 승려가 지역 사건을 구전으로 보존하다 뒤늦게 글로 남긴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60년이라는 긴 시간과 어떠한 독립 기록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이 지나치게 극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단순한 사실 기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 가설은 이 이야기가 종교적 문학적 목적에 의해 다듬어지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다. 에도 시대에는 승려의 영험함을 부각하는 괴이담이 포교의 수단으로 활발히 유통되었으며 유텐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가 극화되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왜 이야기가 실존 지명과 특정 사찰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는가 하는 부분이다. 완전한 창작이라면 굳이 실존 장소를 이야기의 고정된 무대로 삼을 이유가 없다. 세 번째 시각은 이야기 안에서 두 여성이 어떻게 위치하는지에 주목한다. 카사네와 그 이후 죽어간 여성들은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만 그녀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타인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원혼의 이야기는 결국 남성 승려에 의해 해소되고 이야기는 그렇게 제도 안으로 봉합된다. 억울하게 죽어간 여성의 목소리가 제도를 통해 정리되는 방식 이것이 당대 사회가 여성의 죽음을 다루던 방식의 무의식적인 반영이 아니었는지 라는 질문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남긴다. 카산의 전설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 에도 시대부터 가부키와 조루리의 무대에 올랐고 근대에 들어서는 소설, 영화, 드라마로 거듭 재해석되어 왔다. 전설 하나가 이토록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안에 시대를 가로지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억울함과 원한, 목소리를 빼앗긴 자의 이야기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이해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카사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녀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붙은 늪은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녀를 기억하는 비석 하나가 지금도 절마당에 서 있다고 한다. 역사가 공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이름들이 때로는 전설의 형태로 살아남는다.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진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카산의 이야기는 전설인가, 기록된 실화인가? 어느 가설도 이 이야기 전체를 깔끔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독립적인 역사 기록도 없고 이야기를 완전히 부정할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 기누강의 안개처럼 그 경계는 지금도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가 400년 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과 특정 목적이 빚어낸 정교한 구성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